LED 마스크 샀으면, 안 샀으면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오늘은 LED 마스크 있죠. 많은 분들이 피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 LED 마스크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 LED 마스크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LED는요, 라이트 에미션 다이오드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빛이에요. 빛을 좀 이해하려면 이 빛에 대한 스펙트럼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빨주노, 초파남보, 가시광선 영역대가 가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빛의 영역대고요. 빨간색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적외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을 넘어가는 게 바로 자외선이 되죠.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는 영역대지만 가시광선 때부터 적외선까지는 상당히 약한 파장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블루라이트. 빨주노, 초파남보의 보라색, 파란색, 조금 비교적 자외선에 가까운 쪽이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파장이 되게 짧습니다. 피부의 표피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게 되고 실질적으로 살균 효과가 있어서 여드름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 블루라이트는 자외선과 가깝게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오랜 기간 노출이 되면은 기미가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고요. 눈에 자극이 돼서 안구화상을 입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붉은 계열이죠. 이 붉은 계열은 파장이 그나마 조금 길죠. 600대, 630대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역인데요. 피부 깊숙이 들어가게 되고 진피, 피하지방까지 거의 들어갑니다. 피부의 재생을 촉진을 시켜주는 거죠. 800대가 넘어가면 근적외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700나노미터에서 1300나노미터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 근적외선은 훨씬 더 깊게 들어가고 가시광선에 비해서 어느 정도 열도 조금 유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치료하다 보면 물리치료 같은 거 할 때 좀 따뜻하고 데워주는 역할이 있죠. 그게 대부분 다 근적외선이 해주는 역할입니다. 혈류순환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 순환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노폐물도 배출되고 실질적으로 세포의 활성도를 상당히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일단 재생 목적으로 상당히 많이 쓰는 파장대가 바로 근적외선 파장대인 거죠. 그런데 이 근적외선은 보통 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쓰냐면 바로 가깝게 있는 영역대가 레드라이트죠. 그래서 이 레드와 같이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전체적으로 이런 레드라이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상처를 재생시키고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이런 쪽으로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치료할 때 이 LED 또는 LLLT라고 해서 로우 레벨 레이저 테라피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라이트와 사실 레이저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단일 파장대 한 영역대의 빛을 증폭시켜서 보이는 게 바로 레이저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레이저는 여러 컬러를 보이지 않고 한 컬러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라이트보다 좀 더 증폭시킨 게 레이저. LED는 라이트예요. 엄연하게. 점을 빼면 점을 뺐을 때 그 부위를 날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프락셀 같은 레이저를 하고 나면 얼굴이 붉어지고 따갑고 화끈거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손상을 주는 경우지만 이런 LED나 LLLT, 아주 저출력 레이저를 사용하는 이런 계통은 세포를 손상시키지 않고 어느 정도 적당하게 자극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포가 살짝 자극받았으니까 여기 스트레스를 받거든. 그럼 이걸 좀 더 내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이런 활성 형태로 가면서 세포가 촉진되고 여러 가지 신호를 줘서 좋은 쪽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레드라이트가 상당히 피부 상처 재생이 좋고 블루 계통의 영역은 살균 효과가 되게 좋은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동시에 사용을 하면 좋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어떤 색이 나오느냐? 붉은색과 파란색이 합쳐지면 핑크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LED 마스크 중에서 보면 핑크빛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 핑크빛은 레드라이트와 블루라이트 계통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동시에 나와 있는 것을 오랫동안 쬐게 되면 레드에 좋은 점도 있지만 블루에 좋지 않은 점이 있어요. 자외선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살균 효과가 강한 부분도 있지만 기미를 나쁘게 만들어 준다든지 눈 부분을 자극을 준다든지 피부 색을 좀 어둡게 만든다든지 이런 게 오히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레드와 블루가 동시에 나오는 거는 실질적으로 정해진 시간 그 내에만 사용을 하시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서 다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빛을 이용한 치료 방법이라고 했을 때 상당히 되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날 것 같긴 한데요. 실제로 전혀 그러지 못한 게 만약에 병원에서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면 벌써부터 병원에서 그걸 치료 목적으로 오랜 기간 써왔을 거예요. 병원에서도 대부분 치료의 한 보조요법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재생과 진정의 목적으로 하나에 사용하는 방법인 거고 실제로 주름을 개선할 목적으로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고 실제로 이 미용기기와 의료기기는 정말 큰 갭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의료기기 중에서 가정용과 병원용은 또 엄청난 큰 차이가 있죠. 가정용에서 쓰는 LED, 병원에서 쓰는 LED를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뭐냐면 병원은 눈을 거의 뜨기 힘들 정도로 아주 강한 빛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LED 마스크의 경우에는 눈이 조금 부시는 정도고 그렇게 강하지 않은 빛이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나요. 결국 LED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빛의 강도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을 하는 이 LED를 사용했을 때 피부 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가정용은 정말 누구나 사용해야 되는 제품이고 그 제품을 사용했을 때 어떤 부작용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미용기기, 공산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험실상에서 보였던 데이터가 그 결과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LED 마스크도 똑같은 결과를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보통 우리가 실험실상에서 데이터를 낼 때는 예를 들어서 100 정도의 에너지를 조사를 하는 게 한 번에 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강한 양이 들어가죠. 자, 그때에 대한 데이터 값을 뽑아보고 그 다음 이거를 다시 10번을 쪼개요. 10, 10, 10 이렇게 10개를 쪼개서 10을 10번으로 쪼개는 데이터를 보고 이게 효능이 있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100을 한 번에 쏘냐, 10을 10번을 쏘냐, 1을 100번을 쏘냐, 같은 100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엄연하게 다른 데이터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효능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1을 10번을 쪼개서 꾸준히 썼을 때의 데이터 값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LED 마스크가 효과가 없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LED 마스크를 사용을 하고 난 뒤에 피부에 부작용이 생겼어요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기미가 나빠졌어요, 눈이 되게 눈에 안구에 화상을 입었어요 등등 이런 문제를 호소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작용을 어느 정도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어느 정도 꾸준히 사용을 했을 때 효능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어 왔던 그런 데이터 값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는 점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LED 마스크는 분명히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료 목적, 여드름이 개선됐다든지 완화됐다든지 주름이 개선됐다는 표현을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의료기기에 등록된 경우에만 사용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너무나도 많은 제품이 너무 당연하게 사용을 해오고 있었던 것 때문에 약 한 900여 개 정도의 제품이 이런 광고 문제로 전부 다 한번 행정처분을 받는 사건이 생겼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제품들을 구매하고 할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LED 마스크를 사용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바로 화장품을 사용을 하는 거와 시술하는 거를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영양제를 먹는 거와 의약품을 복용하는 거, 그 다음에 LED 마스크를 쓰는 거와 정말 치료가 필요한 그런 단계를 보는 걸로 봤을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영역에서 손쉽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관리 단계의 제품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외의 효과를 보려고 한다면 집중적으로 좀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치료가 필요한 거죠. LED는 기본적으로 반복적으로 꾸준히 치료해서 피부를 관리해주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 주름을 무조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LED를 한다, 그렇게는 추천해드리진 않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피부 상태를 꾸준히 잘 유지시켜주고 관리해준다는 개념으로 LED를 사용한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적정 용량을 잘 지켜서 꾸준히만 사용하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효과는 보겠죠. 관리를 하는 것과 관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여기에서 난 이 주름을 전부 다 없애고 싶어, 없앨 거야 이걸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LED 마스크를 구매하신다면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필러를 사용하고 난 이후에 직후에 되게 얼굴이 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었을 때 그 라이트를 이용을 하는데, 그때 주로 많이 쓰는 게 아까 레드라이트 같은 계통을 많이 사용을 해서 실제로 그런 붓기를 좀 개선시켜주고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상처를 재생을 촉진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보조요법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필러를 뭐 한참 하고 난 뒤라고 하더라도 라이트가 필러를 뭐 영향을 줄 정도면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피부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는 게 사실 가장 좋긴 합니다. 뭘 바르고 나면 그 바르고 난 거에 의해서 반사라든지 산란 이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오롯이 피부에 들어가는 효과보다는 조금 더 효능이 떨어지게 돼요. 사실 우리가 모든 화장품의 성분들을 다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빛을 오랫동안 쬐었을 때 비교적 산화가 되기 쉬운 성분들, 바로 비타민 A, 비타민 C와 같은 성분들은 오랫동안 노출되면 약간 색이 바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바르고 난 뒤에 LED를 하게 된다면 강한 빛이 피부 표면에서 조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색이 약간 바랄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기본적으로 원칙은 LED 마스크를 하실 때는 가급적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해주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화장품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점을 빼고 나면 상처를 냈고, 상처가 났으니까 상처 재생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빛을 쬐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초기에는 상처가 재생하는 과정 중에서도 멜라닌 세포의 활성도가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예요. 즉 그 상태에서 너무 강한 빛이 동시에 확 들어와 버리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점을 빼고 난 뒤에 딱지가 생기고 어느 정도 아물고 떨어질 때쯤 그냥 관리를 해주시는 게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초반에는 사용하지 마시고 딱지가 떨어지는 시점쯤 때부터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미는 어떠한 하나의 치료 방법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어떤 조그만 자극이라도 반복적이 됐을 때 나빠질 수 있는 게 기미인데, 서양인에 비해서 아시아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피부색 톤이 좀 어둡잖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 중 하나 우리가 가시광선 역시 피부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시광선 라이트가 너무 강하게 오랫동안 들어가게 되면 동양인들은 그로 인해서 색소 침착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미가 없는 사람과 기미가 있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기미가 있는 분들은 훨씬 그런 빛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레드라이트가 실질적으로 자극을 주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그 라이트 자체의 강도가 멜라닌 세포를 동양인에서는 나쁘게 만들 수 있고 자극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너무 강한 레드라이트, 그리고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하는 레드라이트는 기미에 나빠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블루라이트가 기미에 안 좋으니까 레드라이트는 괜찮겠지라고 접근하시는 것은 좋지 않고요. 그리고 그 LED를 했을 때 기미가 무조건 좋아질 거라는 생각보다 조금 나빠질 수도 있는 위험 때문에 절대 과유불급,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정하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